박은자 씨는 오늘로 꼭 30년을 일한 식당 주방을 나왔습니다. 65세, 손목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도 있었지만 사실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30년. 이제 좀 쉬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니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 5살 손주 지우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기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고요. 엄마 오셨어요? 떡이다. 수진이 떡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서 푹 쉬셔야죠. 집안 살림도 든든하고 뭔가 이상했지만 은자는 피곤해서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떡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부엌에 들어섰는데 싱크대 위에 빨간 고무장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 제품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노란색 공책이 있었고요. 엄마, 그거 제가 사둔 거예요. 엄마 집에 계시니까 앞으로 장 보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은자는 고무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손에서 떼지 못했던 그것. 식당에서는 하늘색이었고 집에서는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란 공책을 펼쳤습니다. 수진이 앞부분에 이번 달 식비와 공과금 예상 금액을 적어 놓았더군요. 엄마, 식비랑 생활비는 50만 원 안에서 사용해 주세요. 은자는 빈 페이지를 넘기다가 공책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자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 기상, 아침 준비, 지우 유치원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점심 준비, 장보기, 지우 하원, 저녁 준비, 설거지, 지우 재우기, 빨래 개기. 식당에서 일할 때보다 더 바빴습니다. 아니, 식당에서는 돈이라도 받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은자는 노란 공책에 마트 영수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적어놓은 식비 예상액 50만 원은 이미 넘었고 이제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은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 마트에서 받은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도예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시, 수강료 15만 원. 은자는 전단지를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지우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 친구들이 집들이 온대요. 음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5명.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집들이 날 수진의 친구들이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수진아, 너 복 받았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차려주시다니. 거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뭐 하세요? 아, 식당에서 30년 일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이제 집에서 쉬시는데 요즘은 되게 편해 보이세요. 부엌에서 케이크 칼을 들던 은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쉬고 있다고요? 친구들이 돌아간 건 밤 10시였습니다. 은자는 15명분 설거지를 마치고 노란 공책에 적었습니다. 10월 식비 142만 원 집들이 비용 18만 원. 4시간은 여전히 0분. 은자는 서랍에서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전단지를 받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도예 배우시려고요? 근데 수요일 오후 2시면 지우 데리러 가는 시간인데? 은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전단지를 다시 떼어내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주 지우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집에 수진 부모님, 수진 오빠네 식구까지 다 같이 생일 파티를 하자고 합니다. 은자는 사흘 동안 준비했습니다.
장을 보는데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은자의 한 달 연금이 50만 원인데 그중 40만 원이 한 번에 나갔습니다. 생일 파티 당일 사돈댁과 며느리는 시어머니 요리가 너무 맛있다는 둥,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는 둥,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차 식사 준비를 돕지 않고 친정 어른들과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케이크를 자를 때 손목이 너무 아파서 칼을 놓았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다시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은자 씨,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 엄마 요즘은 집에서 쉬시니까 되게 편해 보이세요.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그래, 은퇴하고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은 은자는 케이크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쉬고 있다고요? 파티가 끝나고 은자는 밤 11시 반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노란 공책에 적었습니다. 10월 총 식비 210만 원, 지우 생일 파티 40만 원, 진통제 12,000원, 4시간은 0분. 쉬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게 쉬는 건가 싶었습니다. 은자는 주머니에서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도예반, 접수 마감 내일까지. 하지만 수요일 오후 2시, 지우 데리러 가는 시간. 은자는 전단지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은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 도예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신청은 방문해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은자는 노란 공책에 썼습니다. 도예 수업 다니고 싶다. 수요일 오후 2시, 지우는 누가 데리러 가나? 나도 4시간이 필요하다. 저녁, 은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 도예 수업 다니려고 하는데 수요일 오후 2시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엄마, 그 시간이면 지우 데리러 가는 시간인데요. 저 수요일에 정기회의 있어요. 나도 수요일은 바빠. 나는 안 바쁜가? 엄마는 집에 계시잖아요. 다른 시간은 없어요? 그 시간만 있어.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는데 일주일에 2시간도 못 내는 거야? 은자는 노란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번 달 쓴 돈. 식비 210만 원. 너희 생활비 50만 원? 공과금이랑 관리비면 끝이야. 나 국민연금 50만 원인데 내 돈 쓰고 있는 거야. 은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시간 0분이야. 하루에 0분. 나 은퇴했어. 30년 일하고 이제 좀 쉬고 싶어. 근데 지금 더 바빠. 돈도 안 받으면서.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나도 취미하고 싶어. 친구 만나고 싶어. 늦잠도 자보고 싶어. 이게 은퇴야? 이게 쉬는 거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대로 이야기 좀 해요. 은자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표를 그렸습니다. 집안일 분담표, 아침, 저녁, 설거지, 빨래, 청소, 지우 유치원. 모두 돌아가면서 하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매달 100만 원 내. 갑자기 100만 원으로 올리면 저희 마이너스예요. 엄마, 이게 안 되면 나 나갈 거야. 분가. 혼자 살 거야. 엄마,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여기서 못 살겠으면 나가는 거지. 그날 밤 은자는 부동산 전단지를 펼쳐 보증금 1,000만 원대 원룸에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새 페이지에 썼습니다. 현재 통장에 돈 1,500만 원. 이사 비용 100만 원. 한 달 생활비 80만 원. 가능하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일 분담은 반쯤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 출장 가야 해요. 이번 한 번만 지우 데리러 가주시면 안 될까요? 나 도예 수업 있어. 이번 한 번만요. 은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돼. 이틀 후 은자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저번에 보여주신 원룸요. 계약하고 싶어요. 원룸은 15평이었습니다.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민수네 집에서 걸어서 5분이었습니다. 보증금 1,200만 원, 월세 40만 원. 은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이불, 그릇 몇 개, 노란 공책. 많지 않았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빨간 고무 장갑이 보였습니다. 은자는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은자가 말했습니다. 나 나갈 거야. 원룸 얻었어.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네. 엄마, 왜요? 여기서는 내가 계속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할머니야. 근데 나는 그냥 박은자로 살고 싶어. 정기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살자. 당신도 같이 와. 나랑 같이 살래? 원룸에? 그건 좀 그런데. 싫으면 여기 있어. 나는 갈 거야. 이사날 민수가 차로 짐을 날랐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 공책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새 페이지에 썼습니다. 새 시작? 4시간 24시간. 은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민수네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가깝지만 멀었습니다. 은자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에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첫날 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전 8시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늦잠을 잤습니다. 은자는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점검, 싱크대 트랩 교체, 세탁기 사용법, 그리고 동네 마트에서 보조 알바를 구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주 5일, 월급 110만 원. 혼자 살며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수요일 첫 도예 수업에 갔습니다. 흙을 만지며 머그컵을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첫 작품치고 잘 만드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알바, 낮잠, 도예 수업, 저녁 산책.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비슷한 처지의 순이를 만나 친구가 됐습니다. 2달째 도예 실력이 늘었습니다. 머그컵 5개를 만들어 동네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수제도예 머그컵 판매. 개당 10,000원. 일주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은자는 노란 공책을 펼쳤습니다. 연금 들어오는 돈과 수입과 지출을 적고 나니 흑자였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민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우와 놀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준 라면과 김밥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정부처럼 아이들 수발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바쁘지만 재미있어. 저녁 후 은자는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갈게. 벌써요? 집이 편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자는 가벼웠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도 좋았지만 돌아올 나만의 집이 있다는 게 더 좋았습니다. 3개월째 민수와 수진이 전화로 집안일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깨닫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불고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탔지만 맛있었습니다. 민수야, 맛있다. 정말요? 처음 만들어 봤어요. 식사 후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민수는 지우를 씻겼습니다.
은자는 그냥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정기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나 외로워. 같이 살면 안 될까? 같이 살면 당신이 집안일 해줄 거야? 할게. 요즘 혼자 하면서 배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지금 좋아. 바쁘지만 자유로워. 당신 없으니까 힘들어. 그럼 시험 기간을 가지자. 한 달 동안 당신이 내 원룸에 와서 살아봐. 집안일 같이 하면서 괜찮으면 다시 같이 살고 안 되면 각자 살고. 다음 주 정기가 원룸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했습니다. 수요일 정기가 물었습니다. 나도 도예 수업 같이 가도 돼? 신청해봐. 다음 주부터 정기도 도예 수업에 다녔습니다. 함께 흙을 만지며 머그컵을 만들었습니다. 수업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당신 힘든 거 몰랐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할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기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집안일을 반반씩 나누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자와 정기는 여전히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좁았지만 편했습니다. 노란 공책을 펼쳤습니다. 4시간, 하루에 3시간. 알바와 낮잠, 도예 수업, 저녁 산책. 바쁘지만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라 행복했습니다. 도예 작품은 이제 한 달에 10개씩 팔렸습니다. 순이와 친구들에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작은 수입이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손목 통증은 재활 운동으로 많이 호전됐습니다. 여전히 가끔 아팠지만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았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네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케이크 자르는 거 도와주세요. 은자는 케이크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손님이세요. 그래. 네. 이 집의 주방장은 저예요. 민수가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은자는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민수와 수진이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샐러드, 파스타. 조금 탔고 간이 맞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맛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만든 음식이었으니까요. 식사 후 은자는 지우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작은 도예 그릇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응. 지우 간식 그릇으로서 예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기가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너는? 나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은자는 노란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조언을 적었습니다. 참기만 하지 말 것. 4시간 칸을 만들 것. 분가별거도 선택지. 취미는 사치가 아니라 체력관계 유지 도구. 65세도 늦지 않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은자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부엌 선반에 자기가 만든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예뻤습니다. 그 컵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민수네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은자도 행복했습니다. 빨간 고무 장갑을 벗은 지 1년. 은자는 이제 박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내도 아닌 그냥 박은자로.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박은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습관,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 나이에 이기적인 거 아닐까라는 죄책감까지. 하지만 은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은자 씨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